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재건축 시장과 관련한 뉴스가 또 하나 들어와 있어요. 오늘 29일부터 시행이 되는 건데요. 재건축 연한이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이제 줄여서 적용이 된다는 소식 이제 29일부터 시행된다고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재건축 시장에 대한 전략은 물론이고요. 개별 여러분들의 그 물건이 있는 지역에 대한 궁금증까지 모두 저희가 체크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출발할게요. 전화 주셔야 됩니다. 02-2077-6330번 궁금한 사항들 여기로 전해주시면 지금 저희가 바로바로 봐드릴 거예요. 02-797-0300번은 문자 번호입니다. 문자로 질문 남겨주셔도 저희가 답변해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방송 중은 물론이고요. 방송 이후에도 계속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오늘 신화경제연구소 신화선 대표와 함께하는 날이에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제가 아까 말했던 40년에서 30년으로 연한 줄여서 재건축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얘기 좀 해주세요. 이제 뭔가 29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 예. 시행되고 나면 뭔가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많이 바뀌죠. 어떻게요? 지금 이제 이것 때문에 상계동이나 목동에 있는 30년 된 주택들이 엄청나게 가격이 올랐어요. 근데 시장이 바뀐다는 거에 대한 의미는 굉장히 큰데 재건축을 못했던 물건이 재건축을 하게 바뀌는 건데 네. 우리가 봐야 될 물건들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가 낮게 돼 있는 곳이 어디냐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의 변화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못 지었던 것들을 지을 수 있게 됨으로 인해서 투자자의 그 금전 자체가 어디로 가느냐를 살펴보고 내가 거기에 물건을 미리 사놨다가 프리미엄을 보는 이런 시장을 보게 되거나 아니면 아파트를 한 채 받거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저는 주로 이제 강남 3구를 좀 보고 있거든요. 조합 설립 인가가 난 곳도 있는가 하면은 지금 30년 연한이 됨으로 인해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곳들이 생겼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재건축 시장이 이제 그동안에는 굉장히 서러움을 많이 받고 있었거든요. 이제는 좋아진다, 무조건. 언제부터 좋아지는 거에 대한 신호탄을 날렸냐면은 임대주택 비율이 줄어들고 통합건축을 한다는 발표 때부터 이미 재건축 시장에 대한 어떤 좋은 신호탄은 터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그 발표가 지금 올 초에 났었었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재건축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볼 수 있고 그때 발표한 게 지금 진행되는 상황인데 디테일하게 안으로 들어가자 그러면 1등 지역 투자로 간다 그러면 강남 3구로 저는 무조건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너무 또 평가가 많이 돼 있는 거는 의미가 없겠잖아요. 그러니까 재건축 시장이 좋아지는 건 맞으니까 이제 시장을 그쪽으로 바라보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파트를 자제분한테 줄 뿐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하나가 그 본인이 아파트를 하나 받고 싶다 이런 분들 젊은 분들 나이 드신 분들은 또 아직까지도 또 수익형이에요. 월세를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투자 차원에서 봤을 때 방향성이라는 게 재건축 시장이 좋아지니까 앞으로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재건축 시장 좋아지고 강남 3구 얘기까지는 나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 몇 개만 좀 발부 팔아서 찍어서 와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또 체크해 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도 많으시죠? 오늘도 시청자분 만나 뵙고 또 그 물건에 대한 평가를 내려드릴게요. 첫 번째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시청자님 어느 곳 궁금하신가요? 저는 투자 목적으로 예. 지금 그 등촌동에 있는 주공아파트하고요. 예예. 지금 그 옆에 마곡지구 옆에 있는 수명산 파크 아파트 중에서 수명산 파크. 예. 어떤 게 나을지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네네. 예, 24평으로요. 예, 근데 이제 마음은 저는 사실은 그 등촌동 주공아파트가 더 가고 있거든요. 예예. 근데 이제 등촌동 주공아파트도 5단지 쪽에 있는 아파트는 5호선 발산역에서 가깝고요. 예, 또 10단지는 9호선 가양역에서 가깝더라고요. 네. 그래서 단지로 보면 또 어떤 게 나을지 또 예. 지금 말씀하신 재건축도 바뀌었다고 하니까 네네. 그 아파트가 20년 됐더라고요. 예. 그래서 만약에 등촌동 아파트가 마곡지구의 영향권 안에 들어갈 수 있을지 투자 수익 나중에 그 차액을 그 수익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을지 이런 점들이 궁금해서요. 네, 일단 여러 가지 알아보셨는데 마음은 등촌동 쪽으로 가고 있다. 근데 그 안에서도 단지 어떤 쪽으로 네. 갈까? 뭐 이런 일단은, 것도 이제 궁금하신 예. 것 같은데요. 수명산 전반적- 쪽하고 등촌동 쪽. 그러니까요. 전반적으로 네. 일단 살펴드려야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아, 강서구 쪽에 혹시 거주를 하시나요? 아니요, 그쪽 거주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오. 네. 근데 어떻게 또 이런 지역을 딱 여기로만 딱 집게 된 연유가 있으신가요, 혹시? 아니, 그 근처에 살고 있긴 한데, 아, 근처에 살고 계셔서. 네, 마곡지구 안으로 들어가려다 보니까 거기는 너무 많이 올랐더라고요. 얼마나 그래서- 올랐던가요? 글쎄, 한 키만 1억 이상 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럼 30평대가 매가가 얼마 정도나 갈까요, 지금? 정확하게 제가 지금 그거는 기억을 잘 못하겠어요. 아, 언제 조사하신 거죠, 그게? 아, 최근에요. 아, 최근에. 네. 분양가가 얼마인지 하고 피가 얼마인지 하고 조사가 지금 아직 덜 돼 지금 계신데? 일단 등촌동 쪽은 네네. 그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조금 높아서 등촌동이나 지금 말씀하신 수명산 파크는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고 네, 지금 네. 이제 마곡지구를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갔다. 너무 비싸서라고 네.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네. 지금 평당 지금 2천만 원이 넘어가던가요? 그렇게는 아직 안 넘은 것 같아요. 2천만 원 안 넘어가고. 예, 예. 지금 몇 단지를 보셨어요? 마곡지구에서? 마곡지구는 제가 사실 엄두가 안 나서 알아보진 않았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네. 지도를 보면서 말씀하신 예. 수명산 파크하고 뭐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물건 자체가 지금 전체적인 걸로 이제 포지션을 좀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가 등촌동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 여기 위에가 지금 이게 보이는 곳이 마곡지구고 그 밑에가 이런 데가 이제 수명산 파크가 이쪽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 그 수명산 파크에 대한 것들이 가격대는 지금 굉장히 마곡지구하고 붙어 있는 쪽 지금 현재 마곡지구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붙어있는 수명산 파크들은 가격대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위에 지금 여기 조그맣게 보이네요, 마침. 마곡 엠벨리 15단지가 지금 현재 평당 2천만 원짜리까지 가고 있고 그 옆에 분양은 1,500대 분양을 했습니다. 근데 마곡 수명산 파크 4, 5단지가 지금 4단지나 뭐 이런 것들이 1,500만 원대까지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마곡 자체적으로도 가격대가 지금 상당히 실구입을 하려고 직접 가보시게 되면 가격이 많은데, 마곡 수면상 파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등촌동 들어가기 전에 먼저 드릴게요. 이 마곡지구는 택지지구로서 예전에 특별 공급 분양분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 위례 신도시의 장지지구에 있는 장지택지지구와 상일동에 있는 상일택지지구 그리고 여기 말씀드린 수명산 파크에 있는 이런 택지지구 세 군데서 특별 공급 분양분을 받으신 분들이 아파트를 받게 할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 있어요. 서울시에서 그렇게 운영을 좀 그 SH공사나 이런 데서 그거 뭐냐면은 내가 집을 하나 갖고 있는데 거기에 도로가 나게 되면은 그 입주권을 아파트 입주권을 하나 주는 거예요. 그걸 특별 공급 분양분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주로 가게 했던 곳들, 그분들이 주로 아파트를 사게 만들어 줬던 곳이 이 발산과 그 장지와 그리고 상일지구인데 그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그런 것들로 입주권을 통해 가지고 여기를 입주하신 분들은 일반 공급분보다도 거의 2분의 1 가격으로 분양을 좀 받으셨었어요. 여기서. 그래서 어떤 사태가 일어났었냐면 너무 싸게 받아가지고 다운 계약서를 써서 매매를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한번 왈칵 뒤집어진 적도 있었고 그 다운 계약서를 쓰다 보니까 이쪽 지역의 가격 형성이 제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수명산 파크가 굉장히 저렴하게 가격이 형성이 돼 있거든요. 여기가 지금은 이제 많이 올랐지만 근데 중요한 건 현실적으로 마곡지구가 들어섬으로 인해 가지고 이번 참이 기사회생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쪽 지역이 그 옆에 보시게 되면 우장산 힐스테이트, 강서 힐스테이트 그 중간에 아이파크까지 해서 지금 현재 1등 지역인데 평당 1,700, 1,800, 2천만 원 가고 있어요. 현재 가격대가. 그렇게 가격이 지금 현재 가고 있지만 마곡지구가 형성이 되면 2등 지역으로 밀려나겠죠. 거기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되게 좋은데 그 사이에 화곡동에 있는 아파트들이
평당 30평대, 그러니까 30평대 아파트가 5억이 가요. 근데 바로 옆에 있는 수명산 파크가 4억 7천 아니면 3억 7천이에요. 참 희한하죠? 연식은 오히려 수명산 파크가 더 최신식이에요. 2008년식.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이 더 싼 거예요. 그 이유가 그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심리 자체가 덜 잡혀서 아우 임대주택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되게 많아. 뭐 이런 심리로 인해 갖고 가격이 쭉 빠져 있었던 물건이거든요. 근데 마곡지구가 들어오면서 가격의 형성이 쭉 같이 따라 올라간 거예요. 지금 현재 LG나 삼성이 들어오는 거에 비해서는 주택이 부족하게 지금 택지가 잡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명산 파크가 가격대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 1,500대면 아직까지는 100, 200은 더 오를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저희는. 그러니까 수명산 파크도 마곡지구랑 붙어 있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거 말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옛날에 어떤 그림을 벗어나가지고 공급은 적은데 수요가 많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림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데다가 2만 세대 이주 때문에 그런 영향을 더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주택이 지금 부족하니까. 근데 얘가 구멍이 날 때쯤 2만 세대가 입주하더라고 하더라도 여기 자체적으로 LG나 삼성이 들어오다 보니까 수요자가 계속 밀려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연구단지가 들어오기 때문에요. 레벨급들이 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암만 해도 좋은 아파트들이 분양이 더 잘 되고 여기 수준도 높아진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임대주택에 계셨던 분들은 다 물갈이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빠져나가면서. 좋은 분들이 들어오면서 그레이드가 높아지기 때문에 수명산 파크는 자체적으로 마곡지구 근처에 있는 것들은 사도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등촌지구와 비교한 그런 그림은 조금 달라요. 완전히. 그리고 나서는 이제 등촌지구 같은 경우는 또 지도를 보면서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조금 전까지 마곡지구에 대한 수명산 파크 쪽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요. 등촌 같은 경우는 마곡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바로 옆에 등촌지구가 지금 이렇게 파랗게 동그랗게 표시하는 이곳에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등촌지구 같은 경우는 외려 한 적은 평형 말고요. 지금 여기가 아까 10단지도 얘기하셨지만 24평형 조그만 것들은 가격도 여기도 오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근데 비교를 좀 드리자면 등촌지구가 5% 오를 때 마곡지구는 10% 오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되세요? 지금 말씀하신 모든 지역이 등촌지구도 약간의 상승분은 있을 수 있겠지만 연식도 오래된 데다가 그리고 여기 자체가 재건축까지는 시간이 한참 멀어요. 그러니까 재건축까지 볼 수도 없는 시장이에요. 여기는. 그러면 지금 사가지고 기회비용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물론 3, 40년 지나면 어디든지 재건축을 하겠지만 그 재건축으로 여기를 투자하기엔 너무 빨리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가셔가지고 제일 적은 지분들은 너무 안 되고 24평대까지는 투자 가치가 있는데 투자를 해놓으시고 가격이 조금 올라갈 수도 있지만 얘 올라갈 때 마곡지구 얘가 올라간다면 마곡지구는 10% 더 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명산 파크 얘기하시는 거죠? 등촌지구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곡지구 얘기하시는 거예요. 수명산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등촌지구가 5%가 뛰면 예. 마곡지구는 10% 뛴다. 아, 예. 예,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네네. 수익형 부동산으로서의 역할은 전혀 못 해주고 있어요, 지금. 24평형이 괜찮다 그래갖고 사시게 되면 한 3억 2, 3천대 살 수가 있는데 월세 해봤자 지금 현재 2천에 한 95만 원 정도, 9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여기가 세가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투자금 혜택이 3억 2, 3천이나 투자하는데 그 정도 금액은 너무 낮은 거예요. 수익형 부동산으로 투자 그러면 2억 한 7, 8천짜리 했을 때 2천에 8, 90만 원 이상 나오기 때문에 어떤 수익형 부동산으로서나 어떤 차익으로 봤을 때도 이것은 맞지가 않아요. 등촌동 물건은. 그냥 인플레로 인해 가지고 떨어지지 않고 연식도 오래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격은 조금 오를 수 있겠지만 수명산 파크를 차라리 마곡지구 근처에 있는 거를 사시든가 아니면 지금 조사가 덜 돼 있는 마곡지구를 더 디테일하게 한번 들여다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이제 좀 정리가 되셨나 모르겠어요. 시청자님 나중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이제 등촌 같은 경우는요, 이 주변에 오피스텔이 들어가게 되면 월세에 들어가신 분들을 다 뺏기게 됩니다. 아하. 신축으로. 네. 그러니까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등촌보다는 수명산 가까운 쪽에 네. 좀 차익이 남아있는 걸로 가시는 게 좀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인근 지역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 함께 좀 참고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분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은 어느 거 궁금하신가요? 제가 예, 분당 쪽에 분당. 네.
네, 분당 그 순회동에 그 파크타운 있잖아요. 예. 그게 48평형 예. 하나 가지고 있는데 오래됐어요. 가지고 있는 지가. 네네. 근데 그걸 보유하는 게 저기 더 이익이 있나? 영등포 쪽에 이번에 그 분양을 하나 받았어요. 아, 예. 대림 아크로타워. 네네. 그걸 분양을 받았는데 두 개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아하, 네. 마음은 분당을 정리를 안 하고 예. 영등포 쪽을 하려고 그랬어요. 예예. 그런데 곰곰이 생각하니까 분당 쪽을 정리하는 게 더 나을지. 또 생각해보면 또 이제 마음이 네. 왔다 갔다 하시는 모양이에요. 네네네, 고민이 돼서요. 예, 한번 점검하러 가겠습니다. 분당이냐, 네. 영등포냐, 따져볼게요. 네, 예, 대표님 좀 받아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아, 분당은 실거주를 하고 계세요? 네, 아니에요. 세를 주고 있어요. 아, 전세 주셨어요? 월세 주셨어요? 네네네. 전세 주셨군요. 그리고 네. 아까 영등포에 아크로타워, 아크로타워. 예, 네네. 말씀하셨고, 아크로타워는 몇 평이에요? 35평형요. 요거를 조합원분을 사신 거예요? 아니면 원조합원이셨어요? 조합원, 아니, 원조합원 물건을 사셨어요? 미분양을 샀어요. 일반 분양? 네, 일반 분양. 아, 몇 층이에요? 34층. 34층을 일반 분양을 받으셨고, 얼마에 받으셨죠? 이게 분양가 한 7억 좀 7억이요, 7억. 7억. 지금 시세 얼마나 갑니까? 아니, 지금 이제 분양 받은 지 한 달? 한두 달? 아, 얼마 안 되셨군요. 네.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때 미분양이 나가지고 일반 분양, 미분양 나서 내가 그냥 바로 그냥 좋은 층으로 하나 계약을 해놓은 거예요. 아, 그러셨구나. 네, 처음에 투자하는 마음으로. 아,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아마 영등포 1-4고요. 영등포 시장 쪽인데 네네네. 제가 조금 일단은 파크 아까 지금 말씀하신 거 뭐죠? 파크타운? 파크타운, 네네. 순회동에 그거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지도 보면서. 네네. 네. 네. 자, 보시게 되면 우리 네.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아파트 여기 파크타운이라 그래가지고요. 뭐 네. 롯데부터 해가지고 대림, 삼익, 선익 해가지고 여기 저희는 파크타운이 삼익.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여기의 특성을 좀 보시자 그러면 네네. 여기 이렇게 신분당선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네. 이 신분당선으로 인해 가지고 이 순회동 자체는 교육도 좋고 살기도 좋고 여러 가지가 좋은데 지금 네네. 단점이라 그러면 너무 넓은 평수에 지금 살고 계시는 게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또 하나가 지금 순회동 자체가 원래 위쪽에 이제 판교가 있어갖고 뭐 분위기는 좋을 수 있겠지만 네. 이 신분당선이 앞으로 네. 이제 개통을 네. 이렇게 판교 쪽으로 교육 환경이 조금 좋긴 하지만 좋을까요? 이게 광교까지 나가잖아요. 이게. 네. 네. 그러면 이 판교에 지금 계신 분들 입장에서요. 네. 집을 자기가 거주하는 신축 주택을 사는 거를 광교로 오히려 거꾸로 나갈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러다 보면 수요자의 초이스를 받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전철이 뚫려서 좋은 건 사실인데 네, 부동산 오히려-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내 네. 주택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지금 광교를 더 선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광교에서 거주하면서 전철이 있기 때문에 네. 광교에다가 내 주택을 사고 전철을 네. 타고 다니겠다 이런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네. 여기서는 구축주택이기 때문에 신축주택으로 빠져나가는 오히려 분위기를 좀 볼 수가 있고 네. 또 하나가 이제 위례 신도시까지도 이게 신축으로 들어가 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면 신분당선이 들어가서 분위기는 좋아가지고 가격이 많이 그나마 좀 올라가고 네. 수요자도 생기지만 중요한 건 그게 오히려 나한테는 조금 더 마이너스 수가 있어요. 그나마 이 바람 타고 요 타이밍 때 파시는 걸로 일단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왜냐하면 네. 전철이 아예 생기게 돼버리면은 네. 사는 사람들은 나가버려요. 판교 쪽에서. 예. 음. 왜냐하면 주택이 이게 지금 새 거가 아니고 93년도 때 요때 지어진 거라서 집을 네. 사고자 하는 사람은 양극화에 의해 가지고 새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새 걸 좋아하는 그 위치가 교통에 뚫려 있다면 새 거까지 가버립니다. 그리고 특히나 또 광교는 수원에서 1등이잖아요. 네. 투자 가치가 있기 때문에 글로 좀 가버리는 성향이 있어서 이것은 투자자가 몰리면 이제 매도하는 걸로 좀 말씀드리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영등포. 네네. 영등포에서 지금 1-4구역 같은 경우는 네. 전체적으로 여기는 원래는 저 개인적인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우리 네.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은 여기에 이제
자리를 좀 잡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네. 원래 여기 그 수요자의 어떤 레벨을 보자 그러면요. 길 건너 목동과 저 안쪽으로 들어간 당산과 그런 쪽이 훨씬 더 수요자의 레벨이 굉장히 높아요. 영등포보다는. 영등포는 지금 여기 시장에다가 주변에 아직 개발된 바가 별로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레벨이 낮은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대신에 이제 투자를 지금 한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시장은 분위기는 지금 현재 좋으니까 네네.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오프닝 전에도 얘기를 좀 우리끼리 한 게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이게 지금 7억이에요. 그런데 아현동에 그 이편한 세상이 이번에 일반 분양을 했는데 그게 30평대가 7억 3천이거든요. 네. 그러면 7억 3천짜리 그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요. 교통 여건이나 아현동은 서울시 중심에 있잖아요. 가운데. 어디로 가도 30분 거리란 말이에요. 영등포는 한쪽으로 꼭 강북 쪽으로 이렇게 밀려 있는 거고 거기에다 자체적으로도 당산동이 수요자의 레벨이 더 높고 이제는 여의도랑 연결돼 가지고 좋아진다고 하지만 시장 개발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한참 동안은 역부족이에요. 그리고 수요자의 현재 레벨도 굉장히 낮습니다. 예를 들자면 천에 50만 원짜리 45만 원짜리 당선동 가면 60만 원, 70만 원이에요. 그 정도로 아직까지는 낮아요. 그냥 MT스퀘어나 뭐 이런 게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외부에서 몰려와서 놀기는 하지만 아파트, 주거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에 자체적으로 눌려가지고 프리미엄을 올릴 만한 그림 별로 없어요. 하지만 지금 지금 현재 이미 이거를 받아 놓으셨다면 이 상황에서 팔 이유는 없어요. 지금은 분위기가 아직까지 분양권 시장이 더 좋기 때문에 한 내년까지는 갖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프리미엄이 더 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내게 물건이 너무 좋아가지고 와 신난다 더 가져가자가 아니라 일단 이런 특성을 갖고 있지만 지금 현재 이 시장이 읽어주고 있으니까 분양권 시장이 읽어주고 있으니까 내년까지는 가져간 다음에 그 다음에 매도하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내년에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네. 계속 지켜봐야 되니까. 네. 네. 지금 그러면 상황은 약간 분양 가격이 올라가는 추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팔지 말고 놔두라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A급 시장은 아니다 이거죠. 아니니까 보유는 오래 하지 말고 알아봐가지고 적당한 시기에 내년쯤에 다시 한번 또 지켜봐야 돼요. 계속. 그렇게 하죠. 네, 지금은 좋아요. 굉장히. 네, 시청자님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 공부한 사항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여러분들 방송 중에 저희가 소화 못 해드리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일단 세미나 일정 먼저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신하선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2015년 부동산 핵심 전략과 소액 투자처 바로 알기라는 주제입니다. 5월 23일 토요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진행됩니다. 797-0300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말씀 들어보면요. 어느 곳 집어넣어 오세요. 이제 어느 곳으로 가야 될까 이제 비교를 해보면서 나의 조금 더 현명한 전략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도 토로해 놓으시는데요. 방송 외에도 세미나 이용하셔도 정말 도움 얻어갈 수 있습니다. 요즘 분위기 좀 전해주세요. 지금 뭐 세미나에 오시는 분들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입주권에 대한 소스를 저희가 드린다든가 아니면은 강남에 대한 재건축 시장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앞으로. 그래서 재건축 시장을 앞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그 수익형 부동산을 사신 분들 입장에서 세금적으로 어떻게 어느 지역을 어떤 경우로 사야 되느냐. 왜냐하면 사가지고 돈이 될 만한 어떤 여건을 무엇을 보고 사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집어드리고 지역적으로도 실구입한 아파트들에 대해서 가격이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부터 해가지고요. 여러 가지를 짚어드리고 있어요. 소스를 지금 현재 드리고 있는데 한마디로 정보를 좀 드리고 있는 거죠. 근데 방송 시간이 이게 이제 다 이야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아쉽죠. 세미나 때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대표님 말씀 주셨던 재건축도 그렇고 수익형도 그렇고 분양도 그렇고요. 너무 이제 좋다 얘기가 한참 나왔잖아요. 더 좋아질 게 있어? 이미 오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자, 이제 강남 3구 같은 경우는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있는 놈만 살자 이겁니다. 지금보다는 가격이 훨씬 더 올라가겠죠. 죄송한 얘기인데 빈입구, 부입구 차이가 굉장히 커지고 몰릴 사람만 몰리게 돼 있어요. 이게 적당한 방송 용어는 아닌데 여러분이 듣기에는 한 번에 느낌이 올 수 있는 거라서 제가 이제 무슨 느낌인 줄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아파트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가지만
어쨌든 투자를 했을 때 옛날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곧 있으면 또 없어질 수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이 풀려 있는 상황에서 지금은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예, 예. 네.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시장을 즐기려면 이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세미나 참석하셔도 좋고요. 방송 이후에 전화 주셔도 좋습니다. 오늘 신화경제연구소 신하선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는 매물 정보 소개해 드릴 겁니다. 돈 될 만한 매물도 저희 꼽아서 여러분들께 정보해 드리고 있잖아요. 2077-6394번으로 지금부터는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갑진 부동산 투자연구소 이내호 소장과 두인 R&A 투자연구소 손은경 이사와 함께 할게요.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매물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내호 소장님의 매물부터 볼게요. 오늘 어디입니까? 네, 본 매물은 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지역인데요. 이 강남대로에 인접해 있고요. 2018년도에 신분당선 이 개통 예정과 이 지하철 9호선 연장 그 부분이 노선이 있고 그다음 재건축 이주 수요도 이 강남 재건축 이주 세대가 6,200세대 중에서 무려 세입자가 55%에 이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동서남북으로 다양한 개발 호재가로 인해서 투자 수익도 얻을 수 있는 지역인 만큼 미래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 반포동 오픈형 원룸 매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뒤에 반포동 들르겠습니다. 손은경 이사님 매물도 볼게요. 오늘 어느 지역 준비하셨습니까? 네,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부동산 가이드 시청자 여러분들도 투자할 지역을 많이 찾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실 때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현재 있는 모습만 보고 투자하시겠습니까? 바로 미래의 가치를 보고 현재를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 가치가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죠. 서울에서 용산에 있는 효창동과 강남의 세곡동에 있는 매물을 가져왔습니다. 네, 이제 하나씩 열어보도록 할게요. 얼마나 매력 있는 매물인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매물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매물요, 효창동부터 가겠습니다. 용산구 효창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효창공원암역에서 걸어서 3, 4분 정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올해 6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입니다. 5층 건물 가운데 2층이고요. 방 2개, 욕실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매매 금액이 2억 5,5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이 2억 2천만 원. 이렇게 제하고 나면 3,500만 원 실제 투자 금액으로 접근 가능하겠습니다. 손 이사님의 매물이에요. 효창동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매물 어떤 점에서 매력 있나요? 네, 일단은 추천 포인트 한 3가지 정도로 좀 압축을 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본격적인 용산 개발의 신호탄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주목인데요. 자, 그동안 용산의 가치를 억눌러 왔던 것 2가지입니다. 첫째는 용산 미군기지, 또 철도정비창 기지죠, 코레일에. 이 2가지 때문에 그 용산의 지역적으로는 서울의 중심이지만 그 핵심적으로 떠오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기 이후에 그 거래량도 굉장히 줄고 또 집값이나 땅값이 굉장히 또 많이 하락한 지역이 용산구였는데요. 작년 2014년에
아파트와 다세대 거래량이 무려 80% 이상, 70% 이상 전년 대비했을 때 폭증하면서 다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가 바로 용산 미군기지에 대한 본격적인 개발이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인데요. 지난 4월 22일에 국토부에서 용산공원 복합시설 조성 지구 중에 유엔사 부지 조성에 대한 승인 고시가 하면서 본격적인 용산 개발의 신호탄이 올랐다는 점을 첫 번째 포인트로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서울의 중심, 지역적인 중심에서 벗어나서 바로 핵심 지역으로 또 오를 수 있는 지역. 그렇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굉장히 풍부한 곳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용산구.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역적인 중심으로서의 어떤 한계를 벗어나서 이제 핵심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것은 첫 번째 교통의 핵심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곳은 1호선과 4호선, 또 경의중앙선, 또 KTX, 그다음에 향후 신분당선 연장까지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전철 노선으로만으로도 서울에 과연 그 복합적으로 연결이 돼서 어디로든지 이동하실 수 있게끔 교통의 핵심으로서 지금 떠오르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굵직굵직한 개발 계획들이죠. 아까 말씀드린 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한 용산공원에 대한 개발, 그다음에 국제 업무지구에 대한 개발, 또 한강 종합개발과 어울려서 전체적인 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 그러면은 서울의 지역적인 중심을 벗어난 핵심 지역으로 떠오를 것이라는 것이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경의성 효창공원역, 여기 이제 다음 달에 개통이 되면 지금 6호선만 다니는 그 효창공원역이 이제 더블 역세권으로서 변모함으로써 향후의 미래 가치가 더 높아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효창공원 앞 역에 위치해 있고요. 이제 머지않아서 또 다른 호선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통에 대한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선이 어떻게 지나가고 있다고요? 예, 일단은 그 도보로 3, 4분 정도 거리에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6호선이 효창공원역이 있고요. 이곳이 이제 다음 달 정도면은 지금 경의중앙선이죠. 작년에 전 구간이 개통됐는데 딱 한 곳 효창공원역만 지금 개통이 안 돼 있습니다. 다음 달에 개통이 되면 이제 더블 역세권으로 변모하는 지역이 되고요. 또 가까운 그 공동역이죠. 도보로 한 7, 8분 정도의 공동역에는 5호선과 6호선, 또 경의선과 공항철도가 지나가는 쿼드러플 역세권이 바로 도보로 7, 8분 정도에 있고요. 이곳 공동역에는 또 대형마트인 이마트도 있기 때문에 내가 장보러 가시기도 굉장히 가까운 지역에 있고요. 또 주변에 도로만 굉장히 좋습니다. 그 남쪽으로 한강대교를 중심으로 해서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가 있기 때문에 여의도나 강남으로 이동하기 굉장히 또 편리하고요. 또 용산역이나 남행역 삼각지역 등 또 전철역이 굉장히 또 산지에 있기 때문에 또 입지적으로 굉장히 좋고요. 또 녹지공간 굉장히 풍부합니다. 효창공원, 효창운동장, 또 향후에 한강공원도 있지만 또 용산공원이 또 생기기 때문에 녹지공간 굉장히 풍부한 곳이고, 더욱이 용산역에는 대형 마트와 백화점, 또 영화관 등 편의시설 잘 갖춰져 있고요. 특히 주변에 초중고라든가 대학, 또 숙명여대가 있기 때문에 교육 환경도 아주 좋은 지역입니다. 이런 위치에 놓여 있는 효창동 매물 점검하고 있습니다. 용산구입니다. 용산에 개발 호재들 굉장히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이런 것들 수혜가 미쳐질 가능성이 있는 그런 매물이란 말입니다. 호재를 좀 정리해 주시죠. 어떤 걸 먼저 떠올려 볼까요? 네, 이제는 가능성이 아니라 이제는 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용산 미군기지죠. 용산 미군기지 2016년 평택으로 이전을 하면서 그곳이 이제 개발의 신호탄이 이제 올라지는데, 유엔사 부지가 올해 말부터 이제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이 돼서 캠프킹 기지와 수성부 기지 차례로 2019년에서 20년까지 꾸준히 이제 개발이 될 계획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4월 22일 날 이미 유엔사 부지에 대한 개발 계획에 대한 것이 승인 고시가 돼서 이제 차근차근히 용산 미군기지에 대한 개발이 진행이 될 것이고요. 지금 철도적 피창 용산 국제업무지구로 변모를 해야 되는데 지금 금융위기 이후에 그 좀 침체된 어떤 분위기로서 그 개발이 되지 않고 있었지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용산 국제업무지구도 이 용산 미군기지 이전과 함께 같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급부상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용산역에서 가까운 북쪽에는 서울역이 있습니다. 이 서울역을 중심으로 한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이 제2의 코엑스로 조성을 해서 마이스 산업을 육성하기로 되어 있고, 또 바로 옆에 있는 서울역 고가도 시민공원으로서 다시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런 작업이 또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호재도 굉장히 크고요. 자, 그리고 또 남쪽에는 전자상가 터미널 부지에 지금 한창 공사 중인
국내 최대 규모의 호텔이 또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2017년에 완공이 돼서 오픈이 된다 그러면 가장 또 주목을 받을 곳이고요. 자, 그리고 주변에 효창 4구역과 효창 5구역, 6구역 또 재개발 구역이 바로 인근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재개발에 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바로 지역에 있는 게 효창동이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분당선 북부선 연장이죠. 지금 강남역까지 와 있는 것이 용산역까지 연결이 된다고 한다면 향후에 강남까지 10분대로 전철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점도 가장 큰 미래 가치를 품고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건물 보러 가겠습니다. 다음 달이면 준공이 완료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지어지게 될지 궁금합니다. 특징 좀 알려주세요. 네, 총 6층 중 2층인데요. 앞쪽에서 보면 이제 4층입니다. 지하 2층, 지하 1층, 1, 2층 이렇게. 앞쪽은 이제 7m 도로, 뒤쪽은 5m 도로가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무려 지하 2층과 1층의 2개 층으로 구성이 되고요.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동하시 굉장히 좋고 더욱이 양면 도로 접해 있기 때문에 주차장 진입이 굉장히 편리하다는 점이고요. 또 3베이 구조이기 때문에 채광과 통풍 굉장히 좋은 어떤 그 구조를 갖고 있고 또 1층엔 보안문과 CCTV가 설치되기 때문에 혼자 사시는 분이나 또 여성분이 사신다고 하더라도 보안에 전혀 문제가 없고 더욱이 아까도 말씀드린 주변의 다세대들이 뭐 주차장이라든가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신축으로서의 어떤 희소성과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가격은요? 가격은 매매가 2억 5,500만 원입니다. 예, 전세를 드렸을 경우에는 2억 한 3천까지 2억 2천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3,500만 원 정도의 투자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또 월세로 전환하셨을 경우에는 대출 한 1억 6천만 원 정도 가능하고요. 보증금 5천에 월 한 80 정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연 420만 원 정도 이자 감안했을 때 순수익에다 이율로 계산하게 되면 순이율 약 7% 이상도 가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효창동 매물에 접근할 때 유의할 사항 없나 좀 챙겨드릴게요. 유의할 점 뭐가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현장 가보시면 골조가 다 올라가서 지금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이고 있고요. 이제 6월 달에 준공이기 때문에 이제 곧 그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일단 본인이 생각하셨던 기획이 장기로 보시는 것인지 아니면 단기로 보시는 것이란 그런 계획들, 투자 계획을 미리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내가 투자의 어떤 포인트를 좀 짚어보셔야겠습니다. 첫 번째 매물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용산구 효창동 매물 저희 점검하고 왔고요. 이 매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내훈 소장의 매물 열어볼게요. 반포동 가시겠습니다. 서초구 반포동 다세대 주택 살펴보겠습니다. 7호선 논현역에선 걸어서 3분, 그리고 9호선 신논현역에선 걸어서 8분 거리 위치해 있습니다. 올해 9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입니다. 5층 건물 가운데 5층에 위치해 있고요. 매매 금액이 1억 7,5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이 1억 2,500만 원이고요. 실제 투자 금액 5천만 원 예상하고 살펴보겠습니다. 반포동 매물 점검하러 가겠습니다. 자, 어떤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는 또 이 매물을 바라보면 좋을까요? 소장님 점검해 주세요. 네, 첫 번째는 강남대로에 그 인접해 있고요. 그다음에 이 고가 아파트 재건축에 단지에 대한 기대감이 큰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그리고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이주가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어 이 지역 주변을 보시면 이 다세대하고요, 연립주택의 인근의 그 전세가, 매매 가격의 전세가 그 금액이 한 85%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매물은 강남대로와 그 자이 아파트 사이에 있는 반포동입니다. 그래서 단독하고요, 다가구, 다세대 등으로 빌라 단지로 조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교통하고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게 특히 장점인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2010년도에는 그 서초구청 업무 그 계획에 반포권역 컴팩트 도시개발 그 조감도까지 게시되면서 그 당시에는 이 투자자들의 발길도 사로잡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지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포자이보다 상당히 입지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강남대로와 인접해 있고요. 2018년 10분당선 그 연장 개통과 그다음에 재건축 이주 수요, 그다음에 지하철 9호선 연장 개통한 점, 이런 점을 복합적으로 보시면 만약에 또 이 지역까지 개발까지 이루어진다고 가정을 한다면 자이 아파트하고 레미안 아파트보다 가치 상승의 효과를 더욱더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은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지역을 지도로 보시면 같은 강남대로에 인접해 있지만 너무 다른 상권의 지역을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현재 노선 상업 지역으로는 일궈진 반포동과 다르게 신논현역하고요, 강남역, 그다음에 양재역 인근에는요, 그 상당히 두텁게 그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논현역에서 신사역 구간까지 앞으로 이 노선 상업 지역으로 기대감이 큰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그리고 노선 상업 지역으로 이 확대가 되는 부분인데 2018년도에 신분당선이 개통이 된다 하면 이 지역은 상권 확대가 되는 수혜지로 보시면 된다라고 추천 포인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두 개 역이 지나고 있습니다. 7호선 지나고 있고요. 또 9호선 쪽에서도 인근 지역에 매물이 위치해 있어요. 교통적인 측면에서부터 주변 편의시설까지 체크해 드릴게요. 어떤 것들 먼저 볼까요? 네, 이 지역을 보시면 이 지하철 7호선, 이 반포역을 비롯해 가지고요. 지하철 3호선하고 7호선, 그다음에 신분당선, 그다음에 9호선, 한승역인 고속터미널까지 그 가까이 있으면서 전국과 연계되는 고속버스, 공항버스, 그다음에 그리고 7호선까지는 논현역까지는 3분 거리입니다. 그리고 서울 도심과 지방, 그다음에 수도권까지 접근이 용이하면서 시내버스 노선 등 이 대중교통뿐만이 아니라 강남 동서를 연결하는 강남대로와 경부고속도로까지 사이에 있는 중간에 이 본 매물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반포 IC, 한남대교, 올림픽대교, 강남북로 그 자가용으로 어디로든 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워낙 교통 환경이 잘 갖춰져 있고 서울 어디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최적의 입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하고 7호선하고 9호선 그리고 신분당선 이 바둑 모양처럼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요. 논현역하고 반포역, 신논현역, 그다음에 학동역까지 도보로 10분 이내 이용이 가능하고요. 지하철 그 2호선하고 3호선 도보로도 이용이 가능한 위치에 있다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 주변을 보시면 편의시설이 상당히 풍부하고요. 센트럴시티 해가지고 해서 백화점, 고속터미널, 대형 마트, 호텔까지 그 차량 이용 시에는 5분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본 매물은 그 작은 공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기도 매우 편리하고요. 파라군 가운데서도 이 명품 학군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모님 입장에서는 초중고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걸어서 다닐 수 있는 학교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개발 호재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개발 호재 이런 것들로 매물 가치가 끌어올라갈 수 있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까? 어떤가요? 네. 여기 이 반포동은 사실 이 교통 자체가 잘 이루어진 지역입니다. 그래서 신분당선 호재 부분인데요. 무려 5정거장이 연속 그 더블 역세권이라는 점과 지하철 그 연장 노선이 신논현역에서 잠실역까지 개통으로 인해서 교통 입지가 그 형성되었기 때문에 공실 리스크가 상당히 적다는 점입니다. 또 한 가지 점은 걸어서 10분 이내의 강남역 인근에는요. 그 메갈로스크 그 강남 S 캠퍼스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지속적인 임대 수요 증가와 안정적인 임대 소득뿐만이 아니라 시세 차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미들 그 도시 건설에 대한 그 얘기들은 상당히 많이 들었던 부분도 있는데요. 강남 지하도시 개발입니다. 이 지하철 신분당선과 연결하는 이 사업으로 양재역에서 이 논현역까지 3km 구간을 지하를 시켜서 각종 그 업무 상업시설과 그 보행로로 그 들어서는 지하 유입 인구에 도움도 되고요. 경제 활성화에 특히 도움도 되고 그리고 강남 일대의 침수 지역이고 전류시설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보시면 또 이 인근에는요. 삼성전자과 그다음에 한전부지 그리고 이 롯데 칠성부지까지 그리고 재건축 이주 수요 등 이런 이 플러스 요인이 되는 부분도 상당히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주변의 상업 업무가 다수에 위치해 있어 고소득의 그 직장인들의 임대 수요가 상당히 풍부하기 때문에 이 매물의 다른 지역의 임대가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건물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자, 어떻게 생겼을까요? 서초구 반포동 저희 매물 점검하고 있고요. 방이 2개인가요? 방이 오픈형 원룸입니다. 네네. 네. 그래서 2015년 9월에 그 준공 예정인 그 오픈형 그 원룸입니다. 그리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논현역까지는 3분 거리 위치했고요. 이곳의 실면적은 22.14제곱미터인데 약 7평입니다. 그리고 이 총
총 16세대 중에서 5층 중에 5층에 그 본 매물이 위치해 있고요. 방 하나에 거실, 욕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구조가 상당히 독특하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지금 좋아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은 북향입니다. 구조적으로는 실거주하시기에는 아주 넓고 거주하기에는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외관은 대리석으로 하고요. 마감재 쓰고 지붕에는 징크로 마감재를 쓸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필로틱 구조로 하기 때문에 주차장에는 차라리 이 반포동은 사실 이 주차장이 작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을 많이 이렇게 보유하지 못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필로틱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유 부분도 상당히 있다는 점하고요. 그리고 코너에 그 진입로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차량 진입로, 그다음 주차 공간도 편안하게 하실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엘리베이터, 그 LED 전등, 그다음에 CCTV 보안문, 그다음에 무인 택배 시스템까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입주하시는 그 여러분들이 편리한 점이 있다는 점입니다.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이 매매 가격은 1억 7,500만 원이고요. 전세가에는 1억 2,500만 원이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이 5천만 원입니다. 만약에 월세로 전환하신다면 2천에 75만 원이 가능하고요. 대출을 활용하시는데 대출을 적게 하신다고 하면 실투자 금액이 상당히 조금 높고요. 만약에 이제 대출을 좀 많이 하고 싶다 하면 실투자 금액이 적습니다. 그래서 만약 투자를 하실 경우에는 실투자 금액이 한 4,500만 원이 가능하시고요. 거의 수익률이 한 11%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반포동 매물 관심 있으신 분들 지금 더 주목하셔야 됩니다. 유효점. 네, 이 본 매물은요, 지금 네. 거진 그 분양이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예. 원룸 하나만 지금 남아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그 철거나 지금 마무리 상태고요. 이제 공사는 이제 하시면 진행대로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포동 매물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보시죠. 마지막 매물이 될 것 같습니다. 세곡동 매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강남구 세곡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3호선 분당선 수서역, 그리고 8호선 분당선 복정역에서 차량으로 7분 거리 위치해 있습니다. 4월에 준공 완료됐습니다. 분양 면적 89.38제곱미터고요. 방 2개, 욕실 하나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매 금액이 3억 3천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이 2억 8천이고요. 실제 투자 금액 5천만 원 내다보는 매물입니다. 세곡동 한번 가보겠습니다. 손 이사님의 매물이고요. 자, 역시 투자 포인트 먼저 시작해 볼게요. 네, 이것도 현재가 아닌 미래의 가치를 품고 있는 곳. 그래서 가치보다는 아직 가격이 낮게 평가되는 곳이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추천 포인트로 이것도 한 3가지 정도 압축을 해드리면 첫 번째, 고급 주택지로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신강남이라는 것인데요. 자, 지금부터 한 40여 년 전에 지금의 강남이 한참 개발을 시작했을 초기에 지금처럼 바로 대한민국 최고의 부촌과 업무지구가 형성되리라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강남 그 자체가 프리미엄이고요. 그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이 강남에 새롭게 신강남으로 고급 주거지가 형성되고 있는 곳이 바로 세곡동이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는 우수한 교육 환경으로 또 학부모들의 관심이 아주 높아지는 곳이라는 것인데요. 자, 세곡동에는 신설된 공립 유치원뿐만이 아니라 그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새롭게 신설이 돼서 굉장히 교육 환경이 좋고요. 또 좋은 선생님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 초등학교 또 유치원에 아이를 둔 학부모들이 굉장히 그 교육 환경 쪽으로 우수하다고 해서 많이 수요층들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곳에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그 대치동 인근에 있는 명문 그 중학교로 배정을 받게 되는데요. 뭐 단대부중이라든가 중동중학교, 휘문중학교, 숙명여중, 또 진선여중 등 강남 지금 세곡동 위쪽으로 있는 대치동이나 도곡동 인근에 있는 아주 좋은 그 학교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그 학부모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요. 특히 주변 환경이 아이들의 교육 환경에 좋은 굉장한 자연 친환경적인 그런 환경을 갖고 있다는 것이 세곡동의 강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세 번째는 향후 세곡지구의 교통 대책안으로 인해서 더 좋아지는 입지로 인해서의 시세 차익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요. 지금은 강남의 도심권에 비해서 뭐 전철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은 불편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곡지구가 바로 위례지구랑 붙어 있기 때문에 위례지구의 교통 대책과 같이 맞물리면서 그 교통 환경이 굉장히 좋아지면 지금에 있는 모습보다도 훨씬 더 높은 그런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미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네, 입지 여건 조금 더 들여다볼게요. 좀 서둘러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지만 전철역은 좀 가깝지는 않습니다. 도보는 아니고요. 또 마을버스나 일반 버스를 이용한다면 수서역과 복정역으로 한 10분 정도 가능하시고요. 또 삼성역은 20분 정도로 접근이 가능하고 또 주변에 도로망은 굉장히 좋습니다. 뭐 구룡터널이나 헌능 IC, 또 내곡 IC나 송파 IC, 또 용인 서울간 고속도로, 그다음에 분당 수서간 고속도로 이런 이 고속화도로나 또 서울 외곽순환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 외곽으로 분당 판교나 이런 쪽으로 이동하기 굉장히 좋고요. 또 바로 뒤쪽이 이제 세곡공원 있고 안에 또 세곡천이 있기 때문에 배산 임수형의 어떤 위치를 갖고 있고 가까운 곳에 삼성 서울병원이나 또 건강보험공대 서울요양원, 또 강남구의 구림요양원 등이 있어서 의료 환경도 굉장히 좋고요. 특히 주변에 아까 말씀드린 공립유치원과 신설 초중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 교육 환경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대모산과 인능산 등 산과 녹지 공간이 굉장히 많은 자연 친환경적인 곳입니다. 호재들은 뭐가 있을까 싶네요. 세곡동입니다. 인근 지역으로 어떤 좀 큰 굵직한 것들로 좀 봐주세요. 예, 많죠. 일단은 가까운 수서역에 KTX 수서 역세권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고 바로 또 수서역 옆에는 동남권 물류 유통단지와 그다음에 문정 법초타운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이 준비가 되어 있고 더욱이 이제 바로 세곡동 위쪽으로는 개포와 일원동이기 때문에 그 개포지구의 재건축 이주 수요를 충분히 볼 수 있는 지역이고 더욱이 그 양재IC 근처에는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 복합유통센터 개발과 그다음에 우면 이주의 삼성 R&D 센터 등 가까운 곳에 새로운 업무 지구가 형성이 또 되고요. 특히 바로 인접해 있는 헌인마을이라는 헌인 가구 단지에 또 고급 주택지 조성이 또 예정이 되어 있고 더욱이 아까도 말씀드린 강남구에서 준비하고 있는 세곡지구 교통대책안이 있는데요. 뭐 미래 신사선의 세곡지구 경유라든가 대모산 터널을 뚫어서 개포나 개포 쪽으로의 어떤 다시 터널 뚫는 부분들 제2양재대로 그다음에 미래 가천선의 신설이나 분당선의 수서역과 복정역 사이의 중간역 신설 등 강남구청에서 만들고 있는 새롭게 구성하고 있는 그런 교통대책안이 차근차근히 실현된다 그러면 그 개발 호재로 이 실현으로 인해 가지고 향후에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입지에 있습니다. 이미 준공 완료됐다고 들었습니다. 방 3개로 구성됐다면서요? 투룸입니다. 3개는 아니고 네, 투룸입니다. 네. 3층 중 2층이고요. 뭐 1층엔 보안문과 CCTV가 8대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보안성 강화했고요. 특히 그 층간소음을 방지하게 소닉스 공법을 도입을 해서 그 완벽한 층간소음 방지를 했고요. 또 지하 전체를 주차장으로 팠기 때문에 세대당 100% 주차가 가능하고 특히 세대와 세대산의 독립된 공간을 주기 위해서 아주 별도로 느낌이 드는 단독주택형 다세대라는 점이 강점이라는 점이고요. 특히 발코니를 확장을 안 한 상태에서 15평이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투룸이 나온다는 것, 또 야외 발코니가 따로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가격은요? 가격은 3억 3천만 원입니다. 전세 2억 8천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금은 한 5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자, 대출 한 2억 정도 활용을 하시고 보증금 5천에 월 100만 원 정도 받으신다고 할 때에는 대출이자 감안했을 때 연 550만 원 정도의 순수익에 또 수익률로는 7% 이상이 예상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매물까지 점검해봤습니다. 세곡동 매물이었습니다. 손은경 이사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소액 투자와 시장 전망에 대한 주제입니다. 5월 27일 수요일 오후 2시고요. 2077-6394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송 이후에도 궁금한 사항들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보 점검해드릴게요. 오늘 두인 R&A 투자연구소 손은경 이사, 갑진 부동산 투자연구소 이내우 소장과 함께했고요. 부동산 가이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